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삼명 교수입니다. 오늘은 채식의 다양성과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이 건강에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하는 방식과 형태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채식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를 임상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체계적인 영양학적 지식을 갖추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비건,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등 다양한 채식 유형이 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채식을 시작했지만 단백질과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해 심각한 빈혈과 근육량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영양소를 자동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최대화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은 채식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채식은 하나의 식이 방식일 뿐 종교나 이념처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체질,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채식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양한 채식 유형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건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채식입니다. 이는 환경과 동물 윤리적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현대 농업과 상품화된 채소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보시는 그 완벽하게 생긴 채소들, 그것이 과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농업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지만 현재는 대규모 단일 작물 재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상품화는 소비자들의 완벽함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수년간 농산물을 분석해 왔는데 외관상 완벽한 채소와 그렇지 않은 채소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불규칙한 모양의 채소가 종종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입니다. 상추, 시금치, 케일과 같은 푸른잎 채소의 색을 더 진하게 만들고 크기를 키우기 위해 농부들은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이 비료는 분명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채소를 만들어내지만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질소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된 채소에는 높은 수준의 질산염이 축적됩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기트로스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트로스아민을 그룹 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는 관행농과 유기농 채소의 질산염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관행농 채소에서 유기농 채소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질산염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채소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농산물의 맛과 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품종 개량을 거듭하면서
영양가와 맛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수확량과 외관에만 집중한 결과 오늘날의 채소는 50년 전 채소에 비해 평균 30% 적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채식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물성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그 식품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실습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유기농 오이를 재배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확한 오이 중에는 완벽하게 고든 것도 있었지만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 오이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형과 무관하게 영양소 함량은 거의 동일했고 오히려 일부 못생긴 오이에서 항산화 물질이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마치 복제품처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농산물을 기대합니다. 이는 마트의 진열대에 놓인 완벽하게 정렬된 농산물 이미지에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크기와 모양은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화학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매 결정이 농업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농부들은 팔리지 않는 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완벽한 외관만을 고집하는 한 농부들은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영양가를 가진 두 가지 채소를 보여주고 선택하게 했는데 80% 이상이 외관이 더 좋은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농약 사용량과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60%가 자연 그대로의 채소로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교육과 정보가 소비자 인식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못생긴 농산물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불완전한 형태의 과일과 채소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완벽함의 기준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양가와 안전성에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채소를 구매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먹거리와 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형에서 벗어나 채식의 진정한 가치, 즉 건강상 이점과 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체의 무기질 구성은 토양의 필수 원소 비율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또한 우리 혈액에 전해질 농도는 원시 바다의 염분 구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토양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식물의 놀라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식물은 자연의 생화학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 토양의 미네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변환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합성합니다. 제가 농학 실험에서 관찰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동일한 토양에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심었을 때 각 나무는 전혀 다른 영양 프로필을 가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 풍부했고 배에는 독특한 종류의 폴리페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각 식물이 토양에서 특정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저장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식물은 파이토케미컬이라 불리는 수천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항산화, 항염증, 면역 조절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육류에는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식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입니다. 현대인의 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얻은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식물성 식품의 알칼리성 특성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 섭취는 체내 산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대사되어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은 단순한 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적화된 영양 전달 시스템입니다. 식물이 제공하는 놀라운 영양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식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식이란 식물의 다양한 부위, 뿌리, 줄기, 잎, 열매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식물의 특정 부위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과 부드러운 잎채소는 인기가 많지만 뿌리와 줄기 부분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러한 편향된 섭취 패턴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각 부위는 고유한 영양소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시한 성분 분석에 따르면 뿌리 채소에는 미네랄과 특정 종류의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무에는 소화효소와 항균 물질, 비트에는 베타인과 같은 항염증 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기 부분은 식이섬유와 특정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피노키오 같은 줄기 채소는 소화관을 정화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줄기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참가자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잎채소는 엽록소, 비타민 K, 엽산,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케일, 시금치, 로메인 등의 짙은 녹색 잎채소는 세포 재생과 염증 감소에 기여합니다. 잎채소의 특별한 가치는 그 생체 이용률에 있습니다. 단위 무게당 영양소 흡수 효율이 다른 채소 부위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와 씨앗은 필수 지방산, 비타민, 항산화 물질의 농축된 형태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모두 각자의 독특한 건강 증진 효과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다양한 부위의 채소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팀의 영양소 흡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 줄기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리코펜과 설포라판의 생체 이용률이 각각 23%와 17% 증가했습니다. 전체식 접근법을 실천하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간단한 방법은 컬러 플레이트 기법입니다. 매 식사마다 최소 3가지 색상의 채소를 접시에 담고 일주일 동안 뿌리, 줄기, 잎, 열매 채소를 모두 섭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컬러 플레이트 기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채소와 과일의 색상이 갖는 놀라운 건강상 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단순히 미적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색상의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색상은 특정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이들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는 5가지 이상의 색상 그룹에서 식품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한두 가지 색상 그룹에만 의존한 참가자들보다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42%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암협회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하루에 5가지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색상 그룹이 제공하는 고유한 건강상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식품 토마토, 수박, 붉은 고추에는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 건강 증진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 연구팀의 최근 발견에 따르면 리코펜은 또한 피부의 UV 손상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식품 당근, 호박, 망고에는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 면역 기능 강화, 피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우리의 임상 데이터는 이러한 색상의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 위험을 23%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녹색 식품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는 클로로필,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녹색 잎채소에 포함된 엽산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며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합니다. 보라색과 파란색 식품 블루베리, 가지, 적양 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 관련 기억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연구실의 신경인지 실험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은 대조군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17%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과 갈색 식품 마늘, 양파, 버섯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셀레늄 등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색상별 섭취의 진정한 이점은 이러한 파이토케미컬들이 함께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영양소 시너지라고 하며 이는 단일 영양소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최근 건강 트렌드 중 하나인 녹즙과 생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식습관에도 반영되어 단시간에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루에 녹즙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이는 양적 접근이 질적 접근보다 우선시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녹즙 기계의 보급으로 많은 가정에서 쉽게 녹즙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손실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녹즙 제조 과정에서 식이섬유의 약 80%가 제거되며 특정 수용성 비타민은 공기 노출로 인해 15%에서 3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이섬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을 돕는 역할을 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핵심 영양원이며 면역 체계와 대사 건강의 중추적 요소입니다. 최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장내 단세지방산 생성을 증가시켜 염증성 질환과 대사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채소를 씹는 행위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이 수행한 임상 연구에서 동일한 채소를 녹즙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통째로 씹어 먹은 그룹에서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액 효소의 작용과 위장관 호르몬의 적절한 분비가 이러한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녹즙이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씹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환자에게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식단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주된 채소 섭취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조언하는 것은 자연이 설계한 방식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그 자체로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많을수록 그 완전성은 손상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온전한 형태로 적절한 양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더 빨리 섭취하려는 현대적 접근은 종종 더 적게, 더 비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양이 아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 있습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생식과 화식의 선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종종 건강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양쪽 진영 모두 자신들의 방식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 경력 동안 저는 생식과 화식이 인체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여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방식 모두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소화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열에 민감한 효소와 비타민의 보존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여러 비군 비타민은 열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손실됩니다. 우리 실험실 측정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였을 때 비타민 C의 약 45에서 60%가 손실되는 반면 생으로 섭취할 경우 이러한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가 생식에서 더 잘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특정 카로티노이드의 토마토의 리코펜은 열 처리 후 생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저희 팀의 임상 실험에서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중 리코펜 수치가 생토마토를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화 측면에서 화식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열은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여 내부 영양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항영양소의 시금치의 옥살산염, 콩류의 렉틴을 불활성화합니다. 또한 열처리는 식중독 위험을 줄이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은 이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소화효소 생산이 제한된 사람들, 과민성장 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은 위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화식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습니다. 반면 강한 소화력을 가진 건강한 성인은 생식의 이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접근보다는 균형 잡힌 방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생식과 화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가볍게 익힌 채소 샐러드, 저녁에는 따뜻한 채소 요리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화식을 선택할 경우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끓이는 것보다는 찌기, 빠른 볶기 또는 저온 로스팅이 영양소 보존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실험실 연구에서 끓인 브로콜리는 영양소의 약 45%를 손실한 반면 찐 브로콜리는 단지 15% 정도만 손실했습니다. 생식과 화식의 균형에 대해 논의했으니 이제 채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흔한 건강 문제인 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비는 현대인의 약 15%에서 20%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접근은 때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식이섬유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희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식이섬유를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장내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채소의 껍질, 잎, 줄기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샐러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유형의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지 않고 소화 과정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어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제 연구팀이 수행한 장통과 시간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양의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트밀, 보리, 귀리, 사과, 감귤류, 당근, 콩류 등에 풍부합니다. 이 젤 같은 물질은 장내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저희 임상 실험에서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변비 환자의 배변 용이성과 편안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변비 치료의 핵심은 이 두 유형의 식이섬유를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불용성 섬유질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 장내 내용물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통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용성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는 실제로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채식 전환이 때로 변비를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은 불용성 섬유질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전에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사람들의 장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비 완화를 위한 저의 임상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귀리, 사과, 아마씨,
치아씨드 등을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키세요. 둘째, 곡물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특히 통곡물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셋째,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발효식품 요구르트, 케피어, 김치 등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이러한 발효식품의 정기적인 섭취는 장내 세균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장 운동성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채식의 다양한 측면과 올바른 실천 방법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인 균형 잡힌 채식과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 균형은 건강한 식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식이 패턴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순수 채식주의 비건은 많은 윤리적,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에서만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비건의 약 68%가 B12 결핍 상태였습니다. B12 결핍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 손상과 심각한 빈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B12가 철분 대사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험실 데이터에 따르면 B12가 부족하면 철분이 충분히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육류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다양한 식물성 식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로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연구팀의 단백질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소스를 조합하면 콩과 현미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중과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는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관찰한 케이스 중 채식으로 전환 후 3개월 내에 체중의 10% 이상을 잃은 환자들은 종종 영양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단백질 결핍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면역 기능 저하와 회복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필수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입니다. DHA와 EPA는 주로 해산물에서 발견되지만 식물성 ALA 아마씨, 호두 등의 존재는 체내에서 제한적으로만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뇌기능 연구에서 해산물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한 그룹이 순수 식물성 식단 그룹보다 인지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식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과 노화 관련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사 연구에서 적절한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약 20%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염증 마커가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식단은 대부분 다양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되되 필요에 따라 고품질의 동물성 식품을 소량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고 독단적인 식이 이데올로기보다는 과학적 증거와 개인적 필요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